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오전 최고위 회의를 끝내고 난 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도 같습니다. 당내에서 처음으로 김영춘 의원 3선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중진 의원들, 김 의원뿐만 아니라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민주당에서 열렸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별 의견을 분출하지 말아라.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신도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일단 좀 선을 그은 모양새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중진급들, 당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함구령을 내린 배경부터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윤미향 이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 입막음이죠. 예전에 작년에 조국 사태 때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의원총회 때 강창일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해찬 대표가 앞에서 이랬어요. 입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이건 전 죽은 정당이라고 봐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상대 보장을 해줘야지 당대표가 의원들을 입막는 게 할 역할입니까? 저런 협박을 하니까 김영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어제 그런 얘기 한 거는요.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전제를 하면 제가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퇴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완전히 해명했어요. 꼬랑지를 확 내린 거죠. 이것은 당의 이러한 개별적인 옳은 얘기들에 대해서 입막음을 시킨다? 이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할 역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진상조사단 꾸릴 생각 없다. 별다른 조치 취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집에서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부분은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네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좀 먼저 확인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너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혼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회계 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왜 입을 막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정당에 있어서 상당히 민주주의 정당을 후퇴시킨 당대표의 행위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윤미향 당선인 일단 이대로라면 다음 주 토요일 오는 30일에는 21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당 내에서는 없진 않은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제 민주적 질서로서의 당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은 또 달리 말하면 정치 결사체이기도 합니다. 당에는 규율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는 기강도 있어야 하고요. 권위도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으로 각각 개개인의 의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당론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네. 또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의견들 다 얘기하면 뭐하러 당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당대표는 뭐하러 있습니까? 의원들 각자 자기 행동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해법도 전부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이라고 하는 상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중시하면서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의원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얘기해버리면 진짜 중구난방되고 당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이 하나의 의견들을 갖고 좀 질서 있게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입 다물게 한다고 입 다물어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는 제가 볼 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또 얘기를 하겠지만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사실 좀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연도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하고 해명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네. 만큼의 해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실패했고요.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도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 데에서도 타이밍을 좀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정의연 쪽에서도 얘기하기로는 정의연 사무실에 있는 회계 자료 이미 다 가져가서 우리가 외부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외부 감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그냥 몇 마디 듣고 난 다음에 윤미향 당신은 그냥 그만두시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방식의 어떤 질서 있는 어떤 퇴로를 만드는 방법이나 질서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당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네. 맥락이 깔려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금 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도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와 그제 이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 여러 군데에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고소 고발을 했고 회계, 오류, 배임 등의 혐의 등등입니다. 이 사건 이제 기자회견이 5월 7일에 있었고요.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20일과 21일, 20일에는 정의연 사무실, 21일에는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마포 쉼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방금 전해드린 대로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결이 다른 것도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검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좀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기소를 위해서 불법 행위를 찾아내서 사법 처벌을 받기 위한 기소 행위를 전제로 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로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의연이 한 30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연 활동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헌신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님들과 같이 전시 성폭력에 관한 부분,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했었고 여성 인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조라든가 이런 네. 목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계가 일부 부실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건 시민단체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회가 진보하고 변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민단체가 사회가 바뀐 것에 호응하면서 같이 바뀌어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속도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가 부실했다고 해서 그건 누가 시민단체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마치 돈을 뽑아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나왔던 것처럼 외부 감사를 한 번 더 받아본다거나 네.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정의연 안에서도 활동가들도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윤미향 당선인이 줄곧 한 30년 동안 있었다고 하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가장 큰 책임도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5년 전에 있는 회계 자료 다 갖고 와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다 폐기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 또 해명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의 진정성이나 헌신 같은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왜 회계 자료 없습니까? 배임이네? 왜 이거 소명 못합니까? 이거 횡령이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고로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을 해왔던 그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사법적 잣대로서의 판단이 될 우려가 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이 고발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들어가는 사건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정치인 고발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네. 사회적 검증 과정이라든가 논의가 모아질 수 있는 시간들을 지켜봐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찰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런 검증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하지만 또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 압수수색 이전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압수수색 바로 어제와 그제 이루어졌는데 정의연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그 22일에 검찰 수색이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일단은 그래도 좀 어떤 그 사실 같은 것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검찰이 이 할머니들이 계신 마포 쉼터까지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자료 이미 제출을 검찰과 합의를 했는데 강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증거를 인멸할까 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윤미향 당선인이 5월 30일부터는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소환하기도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고 또한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이요. 범죄 혐의자랑 합의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검찰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검찰이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서 거기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기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거지. 검찰이 왜 인내심을 갖고 그래 해명을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해명을 하라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많은 언론과 야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17차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의혹이 하나라도 풀린 게 있습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명백한 증거 하나라도 내놓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신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인력 부족에 따른 사무적인 오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입니다. 실수를 저렇게 몇십 번, 몇백 번 합니까? 그거는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길들여져 왔다. 우리가 정의연이 3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숭고한 가치를 폄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를 도우려면 제대로 진정성 있게 도와야지. 왜 당신들은 돈과 권력을 탐했느냐. 그것으로 당신들은 회계부정을 그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그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의 어린 아이들의 조그마한 손에서 나오는 그 성금, 그것도 명백하게 기록 안 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밝히라고 했는데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실수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냥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까? 저는 검찰에서 발빠르게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문제를 더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네,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정의연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그 감사라던가 이런 결과 아마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정의연 문제를 놓고 물론 보수 야권 계속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보 진영에서도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 당선자 개인의 해명에만 맡기지 말고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좀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조국 사태 때와는 좀 다릅니다.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 후에 상당히 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던 아픈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윤미향 사태에 대한 이 정의당 입장에 대해 이른바 데스노트에 드디어 이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의당의 이 같은 움직임,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잘 선택을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도 있었고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엔 너무나도 잘못을 했고 그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5일 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용수 할머니가. 네. 이용수 할머니께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기자회견 하셨다고 하는데 네. 너무 이거 비참해요. 비극적인 일이고 그 안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이 기자회견에서 그분들의 잘못을 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이것은 일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한다고 해놓고
너희들끼리 싸우고 너희들끼리 성금 받고 국고보조금 받아가서 횡령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위안부 활동의 진정성 없다라고 공격받을 거예요. 지난번에 수요 집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윤미향 당선인이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심상정 대표나 정의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막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더 이상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일단 하지만 또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섭섭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일단 내부에서는 시각차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정의당은 뭐 지난번에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포함되지 않고 일종의 독자 노선의 길을 걷기도 했었고요. 선거를 통해서 그것에 또 일정 부분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다른 판단을 가져야겠다. 이런 뭐 일종의 노선 싸움 같은 것들 좀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정의당도 또 심상정 대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노동운동도 했었고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네. 그 조직이 운영되는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상정 대표가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까지 모아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그걸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행위로 들어오면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 그동안에 통합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이냐 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체 시민사회단체가 다 매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까지 고려한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거는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검찰이 인지 사건으로 이게 수사한 게 아니고요 고발 사건이에요. 그래서 피고발인으로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고요 수사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직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하고 난 다음에 보고 검찰의 기소 단계에 들어갔을 때나 가능한 얘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의원에서 네. 뭐 물론 이제 뭐 세상에 너무 진실의 값을 정의원 쪽에다 갖다가 놓고 생각하면 설마 뭐 증거인멸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또 검찰 입장에서 바라볼 땐 자꾸 튀어나온 못 망치 들고 있으면 다 못을 두들기고 싶은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자료 제출 협조 쉼터에 회계 자료가 지하에 보관돼 있다는 것을 정의원이 먼저 검찰한테 얘기했다고 하고요. 네. 검찰이 그 사실을 듣고 또 임의 제출을 정의원에서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쉼터에 바로 다음 날 가가지고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 사람들 같았으면 뭐하러 거기 회계자료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심스러운 눈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만 바라보인다. 그렇게 좀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도 같고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의 눈높이는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하지만 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일 겁니다. 공은 일단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윤미향 당선인 관련 사안은 뉴스 오늘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